예수회로 상징되는 그림자 정부가 차기 대권 후보로 이렇게 밀고 있는 인물이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제죠? 13일 날 갑자기 멍든 눈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그 배경이 무엇일까?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의도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얼굴도 밝죠? 뭔가 하나를 좀 성취해낸 듯한. 잠깐 봅시다. 조국이 블랙아이 클럽에 가입했는가? 좀 그렇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본인은 뭐 액땜했다, 문에 부딪혔다. 좀 궁색하죠. 궁색하죠. 문에 살짝 부딪혔는데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 수 있을까요? 한간의 문조 털레유로 일컬어지는 친문 세력. 제가 보기에는 예수의 세력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 안에서 계속해서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방해하다가, 뭐 지난번에 어쩔 수 없이 워낙 윤석열이 나라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밀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조국의 사면을 건의하고, 문재인이 건의했죠. 또 사면 되자마자 문조 털리오 유튜브에 불러가지고선 뭐 대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선 주자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골적인 그런 행보가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 문조 털레오를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뒤에 친문 세력이 있다라고, 또 그 뒤에 예수의 그림자 정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간의 문조 털레오 일컬어지는 친문 세력들이 차기 대권 주자로 그렇게 밀고 있는 조국이 이번에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했죠. 평택을. 뭐 많은 전문가들은 뜬금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하필 평택일까? 여기에 대한 뭐 음모 이론도 있지만 뭐 거기까지만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튼 재선거에 출마했는데 갑자기 이 바쁜 와중에 눈가에 멍이 든 그런 사진을 공개했어요. 13일. 하필 13일입니까? 사탄의 숫자인데 며칠 지난 것 같은데. 자, 문에 부딪힌 작은 사고로 눈가에 멍이 들었다는 그런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 백신 접종을 주도하던 정은경이 뜬금없이 그때도 갑자기 눈이 멍든 모습으로 언론에 자신을 비춘 적이 있어. 한참 바쁠 텐데. 코로나 사태를 주도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한쪽 눈이 멍든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 평택을 재보선에 나간 이 조국이 갑자기 멍든 눈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두 사람 다 문재인의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됐죠, 이번에? 자, 정은경이 멍든 눈으로 언론에 등장했을 때처럼 왜 그림자 정부와 긴밀히 연결된 인물들에게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지, 왜 문재인하고 연결된 그런 인물들에게만 이런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리추얼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눈이 멍든 모습으로 언론에 등장하는지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 정은경이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도 제가 블랙아이 클럽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이 코로나 사태를, 특히 백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죠. 이 정은경이 이 그림자 정부의 이런 중요한 어젠더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 블랙아이 클럽에 가입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계속 봅시다. 정은경과 조국 모두 문재인이 자기 사람으로 여기는 인물들인지라, 문재인이 평택을 선거에 나갔을 때 이 조국이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문재인이. 자기가 민주당 당원이면서 민주당 후보보다, 김영남인가요? 오히려 조국을, 타당의 후보를 그렇게 지지하는 듯한 그런 공개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멍든 눈으로 등장한 것이 혹시 블랙아이 클럽에 가입되었으면, 그렇죠? 그 뒤에 그림자 정부가 이 조국을 밀고 있다. 예수회로 상징되는, 프리메이슨으로 상징되는, 일루미나티로 상징되는 이 그림자 정부가 조국을 밀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과 홍석현이 밀고 있는 조국이, 그렇죠? 여러분, 윤석열도 문재인과 홍석현이 밀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윤석열을 대통령에 올렸을 때는, 그렇죠? 홍석현이 면접을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키워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겁니다. 자기 당 후보인 이재명은 좀 탈락시키려고 했고, 원래는 그 이낙연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낙연이 이재명과의 선거에서 패하니까 결국엔 윤석열을 통해서 내각제로 가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폭주하는 바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재명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넘겨주었지만 차기 정권만큼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 이 조국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젠다, 대표적인 것이 내각제겠죠.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 300명의 국회의원들만 컨트롤하면 일본처럼 그림자 정부가 이 나라를 관할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꿈꾸고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친문이 있고 문재인이 있고 홍석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과 홍석현이 밀고 있는 조국이 한쪽 눈이 멍든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뭔가 좀 이뤄냈다라는 그런 표정 같기도 해요. 여기 앞에서 보면. 좋아하는 표정 아닙니까? 너무나 얼굴이 밝잖아. 멍들어가지고. 당혹감보다는 기쁨을 표현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잠시 일루미나티의 은밀한 리추얼인 블랙아이 클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굉장히 좀 위험해요. 예수로 상징되는 문재인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홍석현이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서 벌이고 있는 운동이 리셋 코리아입니다. 한국을 새롭게 리셋하자.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여러분 일루미나티의 어젠더를 주도하고 있는 모임이 바로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거기에서 또 그레이트 리셋,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를 리셋하자. 이게 뉴월드 오더라는 단어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을 그레이트 리셋해서 결국에는 뉴월드 가버먼트, 새로운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자. 그래서 내건 슬로건이 또 그레이트 리셋인데 이걸 받아가지고 홍석현이 리셋 코리아 운동을 시작을 했고, 여기 조국이 뭐라고 합니까? 리셋 운동을 저희가 하겠다.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겠어요? 홍석현. 그리고 그 너머로는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지자들의 지시를 받고, 어찌 보면 이 그림자 정부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에서 밀고 있는. 여기 보면 정육면체가 있죠. 이것도 일루미나티의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조국이 저기 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아이 클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일루미나티의 음모론 가운데 하나인 블랙아이 클럽이라는 것이 있는데, 블랙아이, 멍든 눈이라는 뜻입니다. 일루미나티 멤버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되어서 보다 높은 레벨에 오르기 위한 일종의 리추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통과해야, 입문의식도 있지만은 이제, 입문돼가지고 어느 정도, 높은 단계에 오르게 되면 더 높은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또 다른 리추얼을 행하는데 그게 바로 블랙아이 클럽입니다. 블랙아이 클럽. 그래서 고통을 먹는다. eat p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로 눈의 한쪽을 패서 멍들게 만드는 게 블랙아이입니다. 입문의식을 치른 사람들을 블랙아이 클럽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 유명한 교황도 있고 배우도 있고 한쪽 눈이 멍든 모습으로 등장했죠. 이러기 힘든데, 그렇죠? 대통령, 또 왕세자의 자리에서 이 멍든 눈을 갖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리추를 치렀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은경도 그렇고, 조국도. 그래서 보다 더 높은 단계, 그림자 정부에서 보다 더 높은 단계에 오르기 위한 그런 리추얼을 치른 것이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 정부에게 간택된 조국이 블랙아이 클럽에 가입한 것이라면 이제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죠. 6월 2일이니까. 이런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아마 친문 세력들이 세를 확장해서 결국에는 이 조국을 대선 후보로 키우려고 할 겁니다. 벌써부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털보도 사면 되자마자 그냥 불러가지고 뭐 대권 얘기하고 문재인도 그렇고 유시민까지 문조 털려라는 그런 한간의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친문 세력, 예수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림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차기 대권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평택 보궐선거에 나선 조국을 돕는 세력이 바로 이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친문 세력이죠. 그리고 뭐 더 깊게는 그림자 정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조국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이 윤석열을 내세워서 하고 싶었던 내각 재개헌, 그렇죠? 이건 홍석현도 그렇고 문재인도 마찬가지. 그래야 자신들이 300명의 국회의원만 이렇게 컨트롤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거기에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여지가 많지 않아요. 내각제 개헌과 또 조국이 공언했던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옳은 법 정책이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맞다. 이런 일루미나티의 어젠더를 그렇게 펼치는데 권력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재명 정권 탄생 이후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문 세력과 누이재명 사이에 지금 아주 치열한 그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재인이 감택해서 블랙아이 클럽까지 그렇게 통과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일 수 있어요. 좀 지켜봅시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림자 정부가 장악하는 것만큼 좀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